안녕하세요. 요즘 이란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고 그러지만 3월 중순이 되다 보니까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의 일상은 그런대로 일상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봄이 오고 있는 것을 조금씩 느끼면서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조금씩 움직이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얘기를 좀 할까 해요. 햇살이 따뜻해지고 새싹이 돋기 시작하면서 마음도 몸도 조금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이 오면 시작하기 좋은 한 가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운동이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몸이 아프고 늙다 보니까 귀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걷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걷기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꼭 해야 하는 운동,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훨씬 건강하게 변하는 몸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아야 또 운동을 시작하게 되니까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 전문가들이 운동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 나이 든 사람들한테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무슨 면역력이 강해지냐고요?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질병이잖아요. 감기도 쉽게 걸리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리고 감기가 걸리면 예전처럼 빨리 낫지가 않아요. 그건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더 활발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면역 세포라는 것이 우리 몸에 있어요. 몸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경비병들이 몸속에 많이 있는데 운동을 하면 그 경비병들이 튼튼해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균이 들어오면 이 면역 세포들이 싸워서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운동을 할 때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땀이 날 정도로 해야 면역 세포가 좀 활발해지고 강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면역 세포라는 것이 어떤 건데 어떻게 증가하는가 하는 얘기를 해보면요. 면역 세포는 혈액을 통해서 활발하게 우리 몸을 순찰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와 바이러스를 잡는 면역세포, 자연 살해세포 또는 T세포, 대식세포 이런 것들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이 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몸 전체를 빠르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왔을 때 더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면역 증가시켜주는 또 하나는 이유는 운동을 하면 몸속에 염증을 줄이는 물질이 나옵니다. 몸속에 만성적인 어떤 약한 염증 증세가 나이가 들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만성염증이라고 해요. 어쨌든 몸이 피로하고 뭐 이렇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 만성염증의 상태가 계속되면 당뇨도 올 수 있고 심장 질환도 올 수 있고 관절 질환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 이 물질이 분비되면서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염증을 줄이고 면역 세포를 더 안정적으로 강화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운동을 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돌핀이라는 건데요. 엔돌핀이 증가하고 스트레스를
높여주는 그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은 감소한다는 거예요. 엔돌핀 호르몬은 사람의 기분을 굉장히 밝게 하고 즐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몸은 조금 피곤해도 마음이 오히려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콜티졸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운동을 하여서 콜티졸 호르몬이 줄어들면 우울한 기분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운동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운동을 하면 근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근력이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에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 근육이에요. 근육이 줄어들면 계단을 올라갈 때도 힘들고 내려올 때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피곤하게 됩니다. 또 균형이 약해져서 잘 넘어지기도 해요.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요.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흐르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손발이 따뜻해진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피로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게 혈액이라는 것이 세포들이 피로하지 않게 그 세포가 살아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양분이나 산소를 갖다 주는 거니까 혈액순환이 잘 될수록 피로를 덜 느끼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의사들이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꼭 하라라는 그런 추천을 해 주실 거예요. 다섯 번째 변화는요, 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 걸릴까봐 또는 기억력이 없어질까봐 그런 걱정이잖아요.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많아집니다. 그죠? 심장이 빨리 뛰어주니까 뇌로도 혈액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낮다라는 보고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좋은 점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운동하면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 기분이 좋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 근력이 좋아진다는 것,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 건강에 매우 좋다라는 것. 그래서 건강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요. 운동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인 가운데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라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2~3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는요,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내지 300분, 그리고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걷기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근력 운동은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유산소 운동은 걷기나 빨리 걷기, 달리기 정도로 일주일에 2번, 이틀 정도 하시고, 그다음 근력 운동은 조금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제가 하는 것을 얘기 드리자면 다리 근력을 올리는 데는 스쿼트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스쿼트 운동은 쉽게 얘기하면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 할 때 힘이 들면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릎을 90도 정도까지 이렇게 굽혔다가 천천히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스텝업이라고 그래서 계단 밟기 운동 있잖아요. 네, 약간 계단 밟기식으로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를 사서 해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낮은 발판을 이용해서 한 발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것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집니다. 신나는 대로 하시면 좋겠고, TV로 본다든지 그런 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팔 근육은요, 벽에 손을 짚고 팔에 힘을 주는 운동, 이 운동을 해도 되고, 생수병, 처음에는 500짜리 생수병, 물 들은 채로 양쪽에 들고 아령 운동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이틀이나 3일
3일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는 하지 않아요. 주말에는 마음껏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종교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주말에는 그냥 완전히 제쳐놓고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걷기는 매일 옷차림하고 나가서 30분 걷고 오고요. 그다음에 다리 근력과 팔 근력은 요일을 정해서 합니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고요. 특히 관절에 통증이 있으시다든지 나는 관절이 편치 않아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무리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관절이 나아질 때까지 운동을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운동을 하는데 늦은 때라는 건 없어요. 가장 늦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절이 다 나아지면 그때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20분 정도 걷기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이런 것도 좋겠고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그것도 다리에 힘이 가거든요. 그래서 TV 보면서 의자 이렇게 뒤에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하면 힘들어요. 조금씩 몸을 움직이다 보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꾸준히 하는 것. 사실 저도 운동을 하다가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 하고 또 한동안 안 하기도 하는데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죠. 나무가 새 잎을 내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봄이 왔으니 나도 다시 움직이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고 꾸준히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 관절이 아프신 분은 관절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는 무리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